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지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서 오세요. 피디님 바뀌셨나?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신을 또 잡아주셨네요. 아. 보여드릴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하얀 티셔츠. 하얀 티셔츠에 그건 뭡니까? 저희 새로 나온 굿즈입니다. 아, 네. 백프리핑 굿즈. 네. B. B가 좀 작아졌네요, 약간. 비 좀 줄였고요. 비 옆에 이제 짝대기가 있는데 네. 이 노란색 짝대기는 좀 키우긴 했어요. 네, 저는 긴팔 네. 이거 하나 나왔고요. 반팔도 곧 나올 거고 아, 노트도 만들었어요. 그럼 서울대 같은 느낌인데요? 아, 제가 만든 노트인데 네. 여기에 공부하시면서 네. 아, 여기 내가 지금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지. 샹.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봐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여러 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저 백브리핑 노트네요, 이거는. 야, 좋습니다. Any fool can know. 아, 저거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잖아요. 네, 저거. 맞습니다. 바보도 알 수는 있지. Any fool can know. The point is to understand라고 돼 있는데 네. 아는 거야 바보들도 하지. 어. 문제는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바보도 알 수 있어지. 그게 아니고. 아, 그래요? 어떤 바보라도 알 수 어떤 있는 바보라도 거. 알 수는 있어. 포인트는 이해하는 그래, 거야. 그러면 그래. 아는 거는 쉬워. 자, 언더스탠드. 그만 싸우시고요. 아, 약간 뉘앙스 다른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국에서는 한국말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알아요? 네. 아. 그냥 영어로 알았습니다. 아무튼 언더스탠딩은 중요하다. 언더스탠딩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네. To understand is importan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파는 거죠, 저거는? 저희 그 늘 파는 그 마플샵 그 굿즈 사이트 있는데 네. 이제 피디님이 그 사이트 주소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있습니다. 저희 저희- 채널 네, 아.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사기 쉬운 상점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링크를 외울 수가 우리 없잖아. 사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네. 언더스탠딩은 찾으셔서 제발 게시판에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쉬운 것 좀 합시다. 우리 쿠팡에도 네. 좀 납품하고. 자, 오늘 내용 좀 자, 보죠. 오늘은 공부합시다 이제. 네, 오늘은 이제 광고부터 음.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못했잖아요. 못했던 네. 하인즈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먼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하나 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하인즈 케찹 얘기할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케찹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가정집에 한 97%. 아 그때 안 계셨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방송은 봤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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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식당에 100%. 굉장히 어. 갑자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케찹이면 하인즈다. 네, 나머지 3%는 무슨 케찹일까? 오뚜기. 오뚜기가 수출하는 거 미국에 수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하인즈 케찹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예. 아 잠시만요. 자 화면에 전환해 주시면 제가 네. 소리가 잘 나오나요? You want me to draw ketchup? Okay. Ketchup. Draw ketchup. Sorry, I should draw anything. Food, ketchup, bottle, or something. I don't think I'm doing this right. That's not a ketchup bottle. That's a shampoo. It's a tomato here. You ready to see the masterpiece? Heinz. Heinz bottle. I don't even know if I spelled the name right. You see anything? Heinz ketchup Got a little bottle. bit old school. I don't know. It's like the only ketchup that I know. That's mustard.
네. 지난주에 저걸 그려달라고 했더니 김현수 소장님. 오뚜기 케첩을 아니 근데 그리시더군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케첩을 그리라고 했는데 다들 어떤 로고든 그리는 거? 그냥 생각나는 게 하인즈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하인즈를 케찹이라고 인식하는가 봅니다. 하인즈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하인즈가 전 세계에서 케찹이라는 이런 형태의 걸 만든 첫 회사예요. 네. 케찹이라는 이름을 하인즈가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잠깐 아니에요? 해왔어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말해주면 내가 할 거예요. 말해주면 알겠어요. 네. 제가 한 가지 그래도 반성을 한 게 있다면 네. 이 자리에 앉으면서 끼어들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반성을 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해드리는데 네. 제 분량을 뺏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네. 그 하인즈라는 회사가요. 그 세운 사람이 헨리 하인즈예요. 이 사람이 1869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어떤 작은 상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독일에서 이민을 온 가정이거든요. 네. 근데 외할머니 이름이 재밌는 게 샬롯 루이자 트럼프예요. 어머나, 웬 트럼프?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예요. 네. 우리가 아는 그 트럼프 맞아요.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외할아버지가 그 프리드리히 트럼프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가족이에요? 근데 헨리 하인즈랑 이종 사촌이에요. 트럼프의 외할아버지가 네. 와. 헨리 하인즈의 이종 사촌이다. 네. 좀 그 멀긴 정도 인연은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좀 거슬러 멀긴 한데. 올라가면. 아니죠. 그 헨리 하인즈 엄마랑 네. 그 트럼프 외할아버지의 어머니랑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란 얘기죠. 남매더라고요. 엄마와 엄마가 고조인가? 남매라고요? 어쨌든 엄마가 자매라고? 두 다리 건너서 하여튼 사촌.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사촌입니다. 뭔 사촌이다. 네, 네, 알겠어요. 그렇다. 알겠어요. 네. 그 헨리 하인즈가 제일 처음에는 그 홀스 레디시라는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 소스 드셔보셨어요? 레디시 소스 알죠? 그 약간 하얀색 네. 그 매콤한 무 같이 생긴 거라서 그 스테이크에 같이 먹는 그런 소스인데 집에서는 그냥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섞어서 만드는 네, 그리고 근데- 레디시 소스라고 우기는 네, 근데 이게 첫 레시피가 엄마 거를 조금 가져다가 변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투명 병에 팔았어요. 근데 이 가공식품을 투명 병에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히트를 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랬대요. 이게 투명 병에 판 것도 제가 무슨 책을 우연히 우리 딸 읽어주다가 봤는데 케찹의 역사에 대해서 네네. 처음에 케찹을 원래 꾀찹이었다는 거 알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그것도 할 그것도 할 거예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랬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토마토가 싸서 토마토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불량식품이 많았대. 그쵸, 안에서 뭐 부패가 부패가 된다거나 되고. 그래서 통조림안에 투명한 드니까. 병을 한 게 우리는 이렇게 청정한 토마토로 만듭니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네. 투명한 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하인즈였다. 어린이들이 보는 책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네.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게 우린 퀄리티가 진짜 보장이 된다. 예전에 통조림 안에 뭐 색깔이 어떤지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깨끗하게 보이는 거 하니까 자신감이 있다. 신선하다. 이런 하인즈가? 걸 강조해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인즈의 첫 제품은 뭐였다는 거예요? 홀스 레디시 소스. 레디시 소스인데 네. 투명한 병에 담아서 네. 팔았다. 네. 예. 근데 이제 이후에는 친구랑 같이 또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하인즈 앤 노블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거는 뭐 10년이 안 가서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족 도움 받아서 나중에 또 재기를 해요. 뭐 친동생, 사촌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다시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제 1875년에 토마토 케찹, 오이 피클 이걸 추가로 만들어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 토마토 케찹이 정말 액시던틀리 발명이 된 제품이에요. 원래는 오리지널은 중국 소스. 네, 중국 소스에서 따온 건데 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피쉬 소스 있죠. 젓갈. 피시 소스? 네, 피쉬 소스라고 그 약간 그 절인 어류에 식초, 소금, 설탕, 뭐 향신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약간 톡 쏘는 맛이 나는 소스인데 네. 이게 중국어로 케이지압 이렇게 부른대요. 케이지압이라는 중국 소스는 있어요, 원래 있는데. 새우젓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 피쉬 소스 그 우리가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팟타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약간 그 같이 네.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찍어 먹는 그런 네. 거.
피쉬 소스. 못 먹어봤어. 예, 알겠습니다.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근데 이 그 게이찌압 이게 네.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싱가포르로 갔다가 이제 영국까지 가요. 그러면서 영국까지 가면서 케첩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토마토랑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으로 오면서 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드는 레시피가 나온 건데 하인즈가 이 토마토 케첩의 황금 비율을 찾으면서 히트를 친 거예요. 원래 깨이짭이라고 하는 그 소스는 뭐 할 때 쓰는 소스였습니까? 그것도 뭐 감자 찍어 먹고 그래요. 아니죠. 좀 전혀 다른. 젓갈이었다니까 젓갈. 그러니까 생선, 피쉬. 생선으로 만든 젓갈 같은 짭짜름한 건데 네. 이것저것 넣어 먹고 밥 반찬으로 먹던가. 향신료 비슷하게 이렇게 짭짤하게 넣어 먹는 그런 용으로 쓰였던 거겠죠. 네. 맞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로 피쉬 소스 하면 되게 투명한 것도 있고요. 약간 좀 걸쭉한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런데 까나리 액젓이라네요. 제가 뭐 그래, 채팅창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890년도에 이게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 아이코닉한 그 우리가 아는 팔각형의 유리병으로 또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이거거든요. 요거. 아, 지금 모양이랑 비슷하네요. 이거 특허를 내요. 네. 그래서 캔이 아니라 안이 보이는 병.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요즘에도 있잖아요. 이런 모양. 예. 근데 이게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케찹 내용물이 속 시원하게 나오는 잘 나오는 병이 아니에요. 안 나올 뒤에 막 우리 똑같아 지금. 그렇죠. 똑같이 막 이랬죠. 치고 그래야죠. 네, 그런 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케찹의 그 점도가 상당히 걸쭉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80년대에는 예. 이거를 오히려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케찹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광고로 오히려 쓰는. 우리는 그만큼 지나다 이런 뭐 그런 거네. 것도 있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나 참. 묽게 못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묽게 만들면 서로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빨리 나와서 좋고 쭉 하면 쭉 나오고. 그들은 빨리 떨어지니까 또 재구매할 테니까 좋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광고를 한번 보시면 네. 또 그 느리게 나온 게 뭐가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거. What's Ernest doing now? He's waiting for the ketchup. He's what? Hey, we don't wait for ketchup. You don't? Hope you and your ketchup have a real Heinz ketchup. It's so rich, so thick. Why waste time with anything else? Hey, Ernie! Need a ride? Heinz ketchup. Hi, guys! The best things come. Wait. 케첩 나오는 거를 기다렸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네, 좋은 일이 진짜 옛날 생기더라. 광고네 저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광고에도 무슨 건선징악을 담았어. 그 프렌즈에 나오는 그 조이인가요? 그 사람이 건물 위에 옥상에서 케찹을 이렇게 각도 나오게 해놓고 계단 쭉 내려온 다음에 핫도그 하나 주세요. 소스 뭘로 드릴까요? 아, 저 따로 있어요. 하나 촥 이렇게 받는 그런 광고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오히려 늦게 나오는 걸 마케팅으로 활용한 네.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카인즈의 첫 제품을 보니까 케첩이라는 건 처음에는 토마토를 안 만들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네요. 왜? 제품의 이름이 토마토 케첩이에요. 그렇지. 케첩이 원래 그치, 토마토를 그렇죠. 만들었다면 그냥 케첩이겠지. 케첩이라고 했겠지. 이건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로 케첩. 만든 케첩입니다라고 하니까 네. 아 토마토로 안 만든 케첩이 그 전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네요. 네. 아니 그 하인즈 케첩은 뭐가 좀 다릅니까? 확실히 다른 거랑? 달라요. 이게 일단은 하인즈 케찹은 1936년도부터인가 그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거든요. 근데 네. 유전자 변형 이런 거 안 하고 전통 방식으로 개량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고? 자기네가 먼저 비용 감소하려고 하고 그다음 대량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시크릿 그 시즈닝 있죠, 양념. 네. 그거는 사람이 직접 넣어요. 거기 뭐 넣는 게 있어요? 그냥 넣는 게 있죠. 토마토 비법 케첩이 소스 아니고? 같은 비법 양념 가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과정을 다 비디오로 봤더니. 근데 그거는 사람이 직접 개량을 해서 넣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비법은 아무도 모른다. 그 양념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뚜기죠. 야 진짜 그 7명밖에 안 돼요? 일곱 명밖에 코카콜라 안 이렇게
액기스 만드는 걸 모르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이 아까 케찹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건데 공장에서 케찹을 만들면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요. 무슨 이런 홀 같은 데다가 케찹을 넣어가지고 탁 하면은 이게 열리면서 케찹이 촥 발사가 돼요. 네. 그러면 10초 동안에 케찹이 흘러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요. 점도를 유지해야 돼서. 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럼 10cm 이상 가버리면 이게 묽어서 더 멀리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전량 폐기합니다. 탈락. 네, 그러니까 그 기준 10cm라든지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제품으로 생산이 되는데 네. 그 기준 밖으로 가면 굉장히 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전량 폐기를 해요. 그렇구나. 네, 다시 만든대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하인즈. 네, 예. 그래서 하인즈 그 고객들이 케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병에서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2년 전에 만든 광고가 있어요. 예.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어가지고 이것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Oh, that's so cute. You get it? 네. 저 각도로 따라야 된다. 네. 저 각도로 재밌네. 따라야 된다. 네, 그래서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네, 저렇게 그렇게 했고요. 나왔다. 그 다음에 하인즈 내에는 또 케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스가 있어요. 마요네즈 있고 뭐 머스터드 있고 그런데 지금 요 화면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럼 여기에 57이라고 써 있죠. 57 보면 이거는 하인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57번째라는 거예요. 네, 총 60개의 제품이 있는데 제품이라고 하는 게 병이겠지, 병? 종류 뭐 머스터드, 마요네즈, 무슨 소스, 홀스 레디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예. 57번째 제품이라는 거예요. 케찹은. 아, 그럼 하인즈 케찹에는 다 57이 써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왜 하필 57이야 할 수 있는데 그 하인즈가 57을 럭키 넘버라고 생각한대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뒤집어진 그게 케찹이 나왔잖아요. 네. 저도 저거 먹는데 지금 네. 이게 거꾸로 세워서 쓰는 보틀이 이렇게 이걸 쓸 때 약간 방귀 소리 같은 부지직 네, 소리가 네,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광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패러디를 하려고 그 미국의 SNL 있죠. 그 SNL에서 조금 더 약간 수위를 높여가지고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길. 네. 하여튼 하인즈는 전체적으로 제품에 조금 불편한 점을 네. 오히려 그걸 마케팅으로 네. 활용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점유율이 네.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한 그런 거를 니즈나 불편함을 좀 어떻게 네. 할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도 저희 그 티셔츠나 후드티의 강점은 불편함이지. 도저히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는 불편함. 그렇지. 발견만 하면 사겠는데 도대체 가게가 어디 있는지 와, 온라인으로 이건 찾을 진짜 수 없. 살기 어려운 오로지 희귀 아이템이야. 채팅창에서 가끔씩 링크를 던져주고 그때 못 사면 못 산다. 아니 유튜브 채널 스토어에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숨겨놓죠. 여러분 이거 저보고 하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네. 저희는 하인즈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는 그 크래프트 맥앤치즈 유명한 크래프트랑 합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가 됐죠. 그래서 네. 뭐 하인즈 네. 오늘은 광고 하나만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인즈는 뭐 요 정도로 네, 두 개 했으면 오늘 다른 건 하나도 못 할 뻔했어요. 네. 정도로 마무리를 예.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브리핑 하려고 하는데요. PPT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예. 네, 요거에 폐쇄. 있고 요것도 있죠. 지금 상하이가 지금 폐쇄 연장함에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비드 사례가 좀 기록을 세웠다. 그런 얘긴데요. 뉴욕 타임즈. 네, 뉴욕 타임즈도 있고 요것도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무슨 있고요. 뜻이에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폐쇄 연장함에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비드 사례가 기록을 세웠다. 코비드 사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 코로나 미국에서는 환자 숫자가 환자 숫자가 네, 코비드라고 하긴 하는데요. 네. 네, 코로나 환자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락다운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 뭐 하고 있는데 1, 2월만 해도 사실은 그 중국 그 본토 전체에서 하루에 200명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최악의 코로나 감염자 확산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 수가 2년 만에 최고치인 16,400여 건인데 예. 이게 아주 초반에 그 우한 사태 때를 넘어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80%가 상하이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환자의 80%가 상해에서 나온다. 네, 신규 저기 상해 확진자예요. 거리예요, 저 사진이? 네, 맞습니다. 와, 폐쇄된. 그냥 아예 벽으로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나오지 못하게. 근데 이 상하이가요, 도시환경단체가 조금 촘촘하기도 하고 60세 이상의 거주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5%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체 한 예. 2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감염이 돼도 뭐 치명률이 높다든지.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누군가 동네에서 발병이 됐다 그러면은 전 주민 나와서 검사 받으라고 한다거나 바로 이제 폐쇄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상하이도 지난달 28일부터 도시 계속 락다운하고 뭐 전수 검사 다 했는데도 네. 좀처럼 지금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죠. 아까 노란 벽이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쳐놓은 네,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때 보여주신 건가 이렇게 벽 사이로 네. 도시락 시켜 먹고 이렇게 맞아요. 저 벽 위로 그리고 저 이렇게 배달 음식 배달 배달 음식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민간인은 저 벽 밖으로는 못 나오고 네. 저 벽 안쪽에 도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뭐 공무원이거나 별도 뭐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상하이가 락다운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락다운된 상황을 그 상하이 전체 도시가 얼마나 지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지나다니는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 가디언즈 뉴스에 나온 건데요. 예. We get food 3 times a day. The food is okay. We have veggies. 네, 돼 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무슨 약간 공포 영화 같다 진짜. 네, 정말 완전히 다 폐쇄가 돼서 깨끗하죠. 아무도 없고 진짜 죽은 도시 같은 그런 상황. 상해 2,500명 산대요. 2,500만 명이 산대요. 2,500만 명. 네, 2,500만 그러면 명. 서울 살아요. 인구, 경기 인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네. 나오지 저희 마세요. 아무도 그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죠. 음. 정부 당국에서 군, 의료진 대거 대거 파견해가지고 네. 그 2,500만 명 전수 검사도 했었어요. 전체로 어떻게 검사할 수가 있지 근데? 그래서- 한 번부터 2,500만 명까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대거 투입한 거는 네. 거의 코로나 시작 그 우한 이후로는 처음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누가 감염됐는지 확실히 정해서 그분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너무 문제도 많았잖아요. 아이가 걸렸는데 부모는 안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만 격리. 아이만 격리해버리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안 아이들만 되지. 한 침대에 여럿을 모아놓고 아이가 막 울고 있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막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인터넷에 논란이 되니까 그 네. 조치를 그럼 완화를 하겠다, 바꾸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도 있었죠. 네. 참 진짜. 근데 상하이 락다운은 좀 다른 동네하고 달라요. 그래서 네. 경제 위기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사 화면을 하나 보시면 네.
우려 섞인 외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락다운이 중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킨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고요.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오미크론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 저렇게 하고 있네. 네. 저게 이제 음식 배달하는 거죠. 못 네. 나가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가운데 근데 저 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예요. 그냥 배달원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집에 계신 분들한테 식사는 해야 되니까 네네. 저렇게 식재료 이제 아이고야. 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쇼핑하러 나오지 마세요. 네. 저희들이 갖다 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다 문 닫았으니까. 그래서 뭐 음. 무, 계란, 달걀 뭐 이런 거 이제 전해주는. 네. 상해에 아는 분이 있어서 카톡이랑 잠깐 벌써 본 적 있는데 네. 이제 마치 남편이 쇼핑해 온 듯 아내가 쇼핑해 온 듯한 그 재료들을 그냥 박스에 담아서 집집마다 보내준대요. 그냥 무 하나 뭐 당근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식재료를. 참.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상하이 폐쇄 이전에도 다수의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예. 중국의 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는데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상하이 사태 터지고 나서 투자 은행들이 전망치 점점 더 낮추고 있죠. 뭐 UBS 같은 경우에 5.4% 잡았는데 5%로 그냥 낮춰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확산 지역이 상하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큰 건데요. 예. 상하이는 어떤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뭐 기타 어떤 상품들의 주요 제조 중심지예요. 그래서 특히 그 테슬라 자동차 공장도 상하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요즘 문제라고 기사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 번화한 항구도 있잖아요. 항구가 있는데 이제 팬데믹 이거 때문에 막혔잖아요. 항구도 폐쇄되고 그러니까 거의 중국 경제 생산량의 한 30% 차지하는 곳인데 이렇게 봉쇄가 되니까 글로벌 공급망, 뭐 수출에도 지장을 주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는 중국 내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길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이 0이 되는 건데. 경제 되겠습니까? 돌아다니고 뭘 쓰고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상하이에서 지원금을 주기는 했는데 네. 이게 뭐 다 폐쇄됐는데 쓰러 나가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예. 그냥 은행에 돌아가면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기사 하나 더 보시면 네. 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트럭 운송 방해하면서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간에 이동할 때도 트럭 운전자들이 예. 계속 음성 확인 받아야 되고 뭐 격리도 요구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륙 운송 효율이 약 30% 정도 떨어져 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제철 과일이라든지 뭐 농산물 같은 거는 제때 밖으로 가져오는 게 좀 어렵고 예. 그럼 지역 통제가 되니까 뭐 시내나 항구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예. 또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운임 비용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 하나 보시면 이게 중국 그 로드 차량 운임 흐름 지수거든요. 예. 지린성이 제일 통제가 심하다 이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제일 연한 게 요 부분이 중국 전체고요. 예. 그 다음이 지린성 요거 제일 낮죠? 네. 그리고 이 가장 진한 게 상하이예요. 네. 지린성이 더 지린성이 그럼 더 더 안 막혀 되네요? 있다는 거네요. 지린성이 더 막혀요. 지린- 지린성은 성 자체가 다 지금 락다운 폐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지린성 길림성이라고도 하죠. 네. 저 그 북한이랑 붙어 있는. 그렇죠. 여기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 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거든요. 그렇죠. 지린성, 지린성 북한 노란색이 이제 맞네. 우리 말로는 흑룡강성이라고 하는 네. 해이룽장성. 네. 근데 요게 지린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게 또 문제가 돼요. 지금 지린성 농민들이 락다운으로 옥수수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 옥수수요? 네. 여기 지린성이 옥수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는데 지금 락 전체가 막혀 있으니까 농부들이 나가서 농사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한 달 뒤면은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완화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농기구 사오고 준비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 망칠 걱정이 커졌다. 이게 지금 기사의 요지입니다. 원래 저 아까 보여주셨던 저 지도의 동북 삼성이 네. 중국에서 그냥 옥수수 지대예요, 저기가. 옥수수 지대. 중국의 옥수수의 대부분을 저기서 만드는.
그래서 뭐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가격도 뛴다는데 이제 그쵸. 옥수수 가격도 뛰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요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요. 네. 곡물 수입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웬만한 사실 곡물 같은 건 자급자족을 해왔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곡물 수입량이 최근에 크게 늘어가지고 작년에 옥수수 수입한 게 1년 전보다 2.5배가 늘었어요. 수입을 늘리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거의 2019년만 해도 97%를 했는데 네. 지금 작년에는 10%를 수입을 했어요.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러다 우크라이나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 우크라이나도 사태 요즘 안 벌어- 날 텐데. 원래 우크라이나도 옥수수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비중을 줄이고 지금은 네. 미국산 옥수수로 틀었어요. 왜 갑자기 옥수수를 많이 먹죠 중국인들이? 이게 돼지 때문인데요. 사료로? 돼지가 아. 늘어나면서 사료 수요가 늘어서 그래요. 옥수수 돼지 사료니까 옥수수 네. 콩으로. 네. 그래서 중국 전체 그러니까 지린성에 중국 전체에서 옥수수밭의 10%가 지린성에 있어요. 차라리 뭐 8월이나 7월에 락다운 됐으면 그냥 별 관계 없는 건데 네. 하필 옥수수 씨 뿌리는 요 시즌에 참 이렇게 되는 바람에 괜찮아져도 옥수수는 좀 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강동 옥수수 수염차 있잖아요. 예. 그거 옥수수 중국산으로 여- 만들거든요. 여기서 수입하겠네. 네, 중국에서 아예 밭을 하나 탁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재배를 해요. 광동제약이? 네, 여기 화면 하나 보시겠어요? 네, 화면 PPT 화면 보여주세요. 네, 위에 저기에. 네. 있는데 여기도 그렇군요. 네 그런 저기도 광동제약 길림성이네요. 옥수수 공장.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뉴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러시아 장군 얘긴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왜 그렇게 많은 러시아 장군들이 죽어가는 걸까라는 기사입니다. 예. 네, 이 사진 속의 남성이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최근에 사살했다고 밝힌 야코프 라잔체프 러시아 사령관, 중장쯤 된 사령관입니다. 예. 제가 군대를 못 다녀와서 저건 그런데 소장이죠. 네. 우리 뭐 몰라는데 러시아는 별이 몇 개까지가 제일 많은 건지. 네. 보통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요 군대에서 네. 전쟁이 나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지휘관실에 벙커에 있죠. 있죠. 가장 안전한 데 있죠. 네. 예. 그냥 뒤에. 네. 그런데 러시아 장군들은 왜 자꾸 죽느냐? 저격당하냐? 네. 그런 왜 그래요? 그렇죠. 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역시 우크라이나가 요즘 정말 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공격하러 가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장군 오셨습니까? 여기 잠깐 머무십시오 하는 벙커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격하러 가는 쪽에서는 장군이고 사병이고 다 가야 같이 되니까 벙커가 없으니까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최전방과는 거리가 좀 먼 어떤 대형 사령부에서 지휘를 착착착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4주 동안 사망한 러시아 장군이 총 7명이래요. 네. 근데 러시아는 공격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독 최고 권력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지 하는데 보통 장군이 이렇게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미국이 그 20년 동안 베트남전 했는데 네. 그때 총 9명의 장군이 사망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 이번에 러시아는 4주 동안 20일 동안 4주 동안 7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는 단 한 명의 미국 장군만 죽었어요. 뭐 소련도 1979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유혈 점령 당시에도 네. 전쟁 초기 6개월 동안에 6명의 장군. 그 소련이 지금 러시아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된 보통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은 초기에 장군이 많이 문제가 되네요. 전통적으로. 네. 예. 이번에 그래서 높은 그래서 이번에 이유는 이게 이유가 뭘까 하고 미국 국방부랑 다른 서방 국가에서 분석한 내용이 저 기사에 실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건 분석이 실려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전략적인 무능함이다. 왜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러시아 부대는 제가 이제 잘 군사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네. 맞나 한번 봐주세요.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분석했는지만 네, 알려주시면 저기에서 돼요. 써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러시아 부대는 전차들이 포병 지원 없이 과감하게 전진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무능했다. 근데 전차에 장군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다음이 네. 리더십의 부족이거든요. 네. 근데 군인들의 사기도 낮았고 장비도 부실해서 사상자가 높았으니까 이 혼란에 빠진 부대를 다잡기 위해서 장군들이 앞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하는데 안 가니까 진짜 이거 봐. 그랬다고. 또요 세 번째. 허술한 보안 때문이다. 예. 허술한 보안.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뭐 최신 암호로 된 무선 통신 기기 뭐 가지고 있는데 그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러시아 군인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 장비 아니면 개인 휴대폰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장군님 저희 밥 언제 먹습니까?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지. 도청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도청이 쉬워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을 줬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우수성. 네. 이제 높은 사람만 죽인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래요. 예. 현재 우크라이나가 그 고위 장교나 포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나이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준을 할 때 흰머리를 우선적으로 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흰머리가 보이면 우선적으로 쏘고 네. 아니면 좀 나이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계급이 높은 확률이 사람을 저격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서방의 정보 세력이나 무장 단체가 도움을 줬다. 네. 위치를 파악하는 도움을 줬다는 것도 있고 전직 미국 정보 관리 요원이 야후 뉴스 웹사이트에 그 말한 내용이 실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CIA가 수년간 우크라이나와 파라과이 저격수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대요. 원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저격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받았는데 CIA 오히려 지금 훈련을 받아서 역으로 백발백중 명중이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코노미스트라는 걸 감안해서 네. 영국 언론이니까 네. 러시아의 추측과 단점과 우크라이나의 왜냐면 장점을 썼겠죠. 너무 많이 사망을 하니까 그건 그러네요. 고민을 해볼 만한 기사기 때문에 이들이 분석을 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어프로치인데 해석이 약간 어설프긴 한데 네. 그래도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유력한 언론인데 네. 재밌네요 아무튼.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사실은 뭐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러시아 장군이 뭐 7명 사망한 거는 이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좀 웃음기를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부차, 그 우크라이나의 부차에 지금 대량 학살, 집단 학살 이게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차라는 작은 마을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수도 키이브고요. 여기 부차는 옆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서울로 치면 일산쯤 되는 곳이네요.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방향으로 수도랑. 보면 거리도 네, 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봤더니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되고 이제 수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에서 전투가 치열했어요? 저기에서 전투가 치열한 건 아니고요. 왜 이제야 왜 발견됐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었대요. 저기는 네, 키이브로 근데 못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군요. 러시아 점령지였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러시아군이 부차 마을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발발 이후 한 3월 4일부터 그러니까 몇 주간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여간 머물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제 군대가 철수하고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군대랑 외신들이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제 마주친 장면들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이거 너무 충격적이던데요. 네, 너무너무 잔인하고 굉장히 이게 정말 2022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해외 언론들은 그런 사진들을 보도했어요? 다? 보도했어요. 보도해서 사실 저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올려다가 그래도 유튜브에도 이제 그 수위라는 게 심의라는 게 또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말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만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건물 다 이렇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폭격 정말. 때문이겠죠. 아파트 가운데 구멍 하나 뻥 뚫려버렸죠. 누구도 살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작은 마을 반듯반듯하게 다 나있던 그 마을이었는데 공습을 먼저 하고 이제 러시아 정규군들이 들어갔나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하얀 네모 안에 있는 게 시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 이번 저게요? 대량 학살이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걸 막 뭐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우크라이나가 우리 불명예스럽게 하기 위해서 꾸민 무서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위성 사진과 실제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겠죠. 저거야 뭐 조작이겠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시신들이 몇 주간 이렇게 있었대요. 위성에서. 그리고 위성 사진에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되기 이전부터 네. 위성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들어가 보니까 2, 3주간 이제 방치된 부패된 시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살해를 하고 총살을 그 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시민군이 저항했을 때 그때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인 건지. 이게 그 남아있는 살아계신 분들의 인터뷰를 예. 들었더니 러시아 군들이 건물 다 옮겨 다니면서 뭐 지하에 있던 숨어 있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끌어냈대요. 네. 근데 목적은 반러 활동을 하는 사람, 러시아 반대파를 찾아내겠다, 축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다 쐈고 뭐 식량이나 약품이든 장작 구하러 잠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이자마자 다 총살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안에 여러 명의 시신이 또 매장이 돼 있었어요. 저 지하에? 네, 이 안에 이 노란 담요 안에. 담요 밑에. 네. 야.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신 사진일 텐데 지금 검은 그 비닐 봉지에 있는 게 다 시신입니다. 네. 저희 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현장 사진인데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대도시도 아니고 하필 부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는 아직 국내 뉴스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을 찾아봤는데 부차라는 데가 이제 키이우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이래요. 그게 왜 인터넷 연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러시아가 그 표적으로 삼은 대부분의 마을이 전형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런 만행이 저질러도 2, 3주가 지나서야 지금 공개가 된 거죠.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의 위치를 숨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텔레그램에 챗봇 하나 만들어서 제보 사진 영상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 러시아 군대가 지나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그런 걸로 군사 작전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시골 마을이군요. 그냥 말 그대로. 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부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겠네. 러시아 군대가 키이우 공격하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저러면 뭐 그런 곳이 한두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을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연설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군을 IS에 비유하면서 안보리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죠. 러시아가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 안보리 결정 막을 수 있도록 퇴출해달라고 규탄을 하고 이거 해줘야 된다. 유엔 너네 문 닫을 준비 됐냐? 국제법 시대가 끝났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행동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안보리 이사국이 저런 짓을 벌어졌는데도 계속 안보리 이사국이고 저기서 찬성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날 그 유튜브로 유엔 그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됐는데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그 피해 사진들, 시신들 사진들이 다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우크라이나 그 이사로 온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그 불에 탄 시신부터 어린아이 시신까지 있어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여지면서 그 회의장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그랬는데 그 영상도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끔찍하고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유엔 그 유튜브 채널 가시면 3시간짜리 회의가 있기는 한데 그 가운데쯤에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해외 외신들, 주요 외신들이 다뤘던 뉴스들 잘 정리해 주셨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과 중국의 봉쇄 상황이 가장 큰 변수이자 관심사이자 그랬군요. 네. 이게 또 약간 너무 이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이 만행이 막 드러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또 국제사회가 약간 또 격분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제재도 더 강해질 것 같고 유럽도 훨씬 강경파로 돌아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